여러분, 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분양하면 8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준신축 아파트 뭐 5억대도 있고 4억대도 있던데요, 그거랑 너무 차이 나는데 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됩니다.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근데 공급자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요자가 받아주는 금액으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수요자가 받아주는 금액으로 가격을 낮추면은 공급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과연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공급을 하지 않는다고요. 자, 부동산의 분양시장은요, 어떻습니까? 보통 일단 비싸게 분양합니다. 왜? 호구 하나 걸리고 플러스로 만약에 분양이 실패하고 미분양 터지고 이렇게 질질 시간이 흐른다 라고 하면요, 건설사는 할인 분양합니다. 왜? 자, 생각해보세요. 왜 백화점에 가면은 만원짜리 만원에 팔아도 되는데 왜 9,999원에 팔겠습니까? 아니 왜 9,900원에 팔겠습니까? 사람들은 100원이라도 10원이라도 할인이 된다면 나한테 유리해졌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의 실체를 판단하기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8억에 분양해서 미분양이 났다. 그러면 할인 분양하겠죠? 어떻게요? 처음에 대대적으로 할인 분양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존의 계약자들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인 분양하는 대신에 MGM이든 뭐 다른 기타 여러가지 보완적인 보상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만 하던 게 200만 하고 200만 하던 게 300만 원, 이렇게 점점 더 늘리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 8억짜리 아파트에 계약금이 8천만 원이에요. 원래는 10% 하면. 그런데 5% 해줄게요. 4천만 원. 4천만 원 투자하고 지금부터 3, 4년 뒤에 입주한다면은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계약금 5%, 10% 어떤 차이예요? 계약금이 10%면요, 시행사가 PF 자금을 갚는 데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계약금이 5%면요, 시행사 PF 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자 부담 정도예요. 네, 5% 정도 차이.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착각이라는 걸 한다. 계약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가 8억인데 계약금이 5%에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4천만 원짜리 집을 내가 가졌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마케팅이 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수요자가 생각하는 분양가하고 공급자가 생각하는 분양가 간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요, 누가 이기니 누가 지기니 이런 싸움이에요. 진흙탕 싸움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는요, 청약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할인 분양할 건데, 어차피 뭐 MGM이나 줄 건데, 굳이 내가 동호수 저층 걸릴 리스크 안고 과연 계약까지 할까요? 계약도 안 할 뿐더러 청약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 상황은 이렇다. 시장 상황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가격의 입장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공급자 입장은 명확하다. 만약에 8억 이하로 분양을 할 경우 적자인데 누가 미쳤다고 8억 이하로 분양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예요.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물가 상승보다 아파트 시장에서 물가 상승한 정도 훨씬 더 큽니다. 동일한 물가 상승률을 할지라도 아파트 금액은요, 정말 크기 때문에 상승 금액이 더 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장은 점점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분양가 8억은요, 2024년 3월 달에 봤을 때 이 분양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격은요, 3년 뒤에 그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래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8억짜리 아파트 5%로 내가 3, 4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다.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 만약 맞벌이 하잖아요. 한 사람당 연봉 5천이다. 부부 합사 1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 벌어요? 3,500씩. 세후로 7천 번다고요. 7천 중에 1년에 우리 4,000시간 모으자 하면은 3년, 4년이면요, 1억 5천 모읍니다. 1억 5천 모으잖아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 플러스 1억 5천 합쳐가지고 8억짜리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가가 8억이라 해서 제가 그 분양가가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폭락한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왜요? 마피가 생기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공급자가 그 가격에 공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 거의 원가 수준이 벌써 광역시에는요 8억이란 겁니다.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게 재개발 사업이면 조합원한테 이익이 엄청나게 갈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들한테 엄청나게 이익이 가게 하느냐? 아닙니다. 시행사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시공을 한다?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은 진짜 공급자가 마진을 정말 포기를 하면서 비싸지만 그렇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분양권은 이렇다. 공사비가 급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설사 사정이고요, 투자자인 저희는요, 그 사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투자자인 우리는 과연 건설사 사정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저희는 이해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투자라는 사람은요, 생각해보세요.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도 금액이 저렴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저렴하려면요, 매매가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렴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저렴하려면요, 투자금이 과연 타 지역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가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시공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휘둘릴 필요 없다 했죠? 그럼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거주할 괜찮은 신축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적은 투자금으로 가성비를 높여야 됩니다. 최소의 투자금으로 최대의 수익률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축 분양권을 사는 게 답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축 분양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존에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고축가
준신축 사는 게 더 낫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수익률의 관점에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 공급 가격은요, 수요자가 받아주기는 비쌉니다. 수요자가 받아주기에 비싸면요, 결국은 괴리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공급 가격이 부적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급가는요, 결국은 언젠가 시장에 정착할 가격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현재 8억, 광역시마다 다르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10억이라는 분양가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대구란 지역은요, 84타입이 7억이라는 분양가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반고개역 프로죠. 7억에 분양 대실패한 대구는요, 주요 입지에 5억대는 신축을 매수하더라.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5억 5천이면 살게요 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울산이면요, 울산의 신축 최근에 후분양을 해서 9억 분양한 거 지금 절찬리로 판매 중입니다. 그런데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옵션비 강제라는 거 다 합산하면요, 10억이에요. 울산 또 A급지 84타입 같은 경우는 10억이라는 숫자가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가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뇌 속에 그랬지, 금액 거래되네, 이 금액 괜찮네. 그런데 신축이 10억인데 준신축이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는데 연식이 뭐 예를 들어서 4년 차이 5년 차이 난다. 그런데 거기는 7억 5천이다. 그럼 뭘 선택해야겠습니까? 절대적인 금액, 상대적인 금액을 보았을 때 여러분, 좀 더 투자는요, 갭 투자는 좀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실거주 수요자의 입장 차이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맞아요. 왜?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또 적응되고 또 올라갑니다.